차례는 1. 이혼 바로 알기, 2. 이혼 후의 변화들, 3. 이혼 그 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부록 이런 것들, 추천사 나오며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럼 2에 해당되는 이혼 후의 변화들, 관계, 감정, 역할의 변화와 현실, 이 부분 낭독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08페이지부터입니다. 이혼 후의 삶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경제 생활의 안정. 이혼은 현실이다. 경제 문제는 이혼 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자녀의 양육,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혼 후 모든 생활 변화의 밑바탕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자녀의 양육도 불안해진다. 이혼 후 자신을 걱정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럼 돈이 없으면 이혼 후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또 풍족하다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다만 경제적 안정은 삶의 중요한 걱정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점이다.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그 이듬해 이혼자의 숫자가 급증한다.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빈곤이 가정의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다.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만 확보해도 이혼 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큰 힘이 된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요즘처럼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가정 살림에도 부담이 커진다. 살림이 불안정해지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늘어난다. 이혼하든 안 하든 경제적 안정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조건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혼 전부터 어떤 일을 할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이혼 전에 약속했던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성년 시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장할 수 있을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쪽에서 실직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좀 더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을 만들려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여러모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능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업주부였다면 자신의 적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직업에 도전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은 이혼 이후의 삶만을 위한 목표는 아니다. 요즘은 오랜 결혼 생활 후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워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개발과 경제 생활의 안정은 삶의 행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히 이혼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자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경제적 안정은 이혼 후 성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목표다. 양육 환경의 안정. 이혼은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선택이다. 부모가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해지려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한다. 이혼 후 자녀가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 없다. 아이와 같이 살건 따로 살건 이혼한 부모에게 자녀의 적응과 안정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 편히 잘 지내기를 바란다. 부모는 그것을 위해 자녀의 감정과 적응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양육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자녀의 마음과 적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자녀가 일상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자녀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가?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나 요청사항이 있는가? 자녀가 다른 쪽 부모와 정기적인 만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자주 편하게 하고 있는가?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 속한 자녀는 엄마와 아빠의 집을 왕래하며 생활한다. 사실 이 변화는 자녀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일이다. 자녀는 이 상황에 적응하느라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힘이 든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며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아이에게는 학교 생활과 학원, 또래 친구들과 편히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동선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이혼 전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집을 나간 부모와의 만남을 안정적으로 갖는 일이다. 양육 환경은 단지 잘 갖추어진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 사이에 감정이 안 좋으면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갈 때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소모가 많다. 아이가 지치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이 서로 존중하며 잘 인도해 주어야 한다. 자녀는 열이면 열, 부모의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모가 이제는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거나 재혼하는 상황이 될 경우, 특히 아이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양육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아이의 나이와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부모는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 넓은 방에 좋은 침대가 있고 비싼 장난감이 있어도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하면 소용없다. 아이의 마음을 살피며 적절한 양육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부모의 이혼 후 아이가 안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주변 지인과의 협조 관계 수립. 사람은 주변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당연한 일이지만 간혹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남에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가 꼭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같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러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이혼 후에는 챙길 것이 많다. 전업주부는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하고 집안일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자녀에게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혼 후에는 모든 일을 혼자 하느라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이럴 때 누군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호의적인 지인을 찾아보자. 물론 그들도 각자 할 일이 있고 바쁘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혼 후 간혹 도움을 구하는 것은 흠이 아니다. 힘든데도 깍쟁이처럼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지인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삶의 지형문을 만들어보자. 단 한 사람이어도 좋다. 시간이 지나면 나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나를 후원하고 도와줄 예상 지원군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를 아끼는 지인들은 모두 내 예상 지원군이다. 그들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비밀을 지켜줄 사람들이다. 단, 가까운 지인이어도 남의 말을 쉽게 옮기는 수다쟁이는 피해야 한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 은근히 상처되는 말을 건네는 사람도 적당치 않다.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인격을 갖춘 사람은 훌륭한 지원군이 될 확률이 높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 한편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큼 나에게 자극이 되는 사람도 유익하다. 이혼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열정과 삶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도 지원군은 필요하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후원이 더욱 필요하다. 성실히 삶을 잘 살아온 어른들의 권위 있는 조언과 격려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어른은 집안 분이어도 좋고 믿음직한 지인이어도 좋다. 이혼 후의 삶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의 견고한 틀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과 좋은 양육 환경을 확보한 후 든든한 지원 그룹까지 자신을 후원한다면 삶은 더욱더 단단해진다.